설날에 듣기 좋은 명언 모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설날 특집으로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설날에 듣기 좋은 명언 모음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다짐을 하죠. 올해는 달라질 거야. 새로운 시작이야. 하지만 2월, 3월이 되면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명언들은 그냥 듣고 지나가는 좋은 말이 아니라 진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지혜입니다. 각 명언마다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셨다면 영상 시작합니다. 왜 설날에 명언을 들어야 할까? 설날은 단순히 떡국 먹고 세배하는 날이 아닙니다. 구정 명절인 음력 설날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시점에 좋은 말, 좋은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면 한 해 내내 그 말이 당신을 이끌어줍니다. 옛날 선조들도 설날에는 좋은 글귀를 써서 대문에 붙이고 서로 좋은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덕담이죠. 세상이 발전해서 이제는 유튜브로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오늘은 현대판 덕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전부터 현대까지, 동양부터 서양까지 인생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명언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노자의 지혜. 가장 먼저 소개할 명언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중국 고대 철학자 노자의 말입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천리지행, 시어조카. 천리나 되는 먼 길도 발 아래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너무 뻔한 말 같나요?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시작이 중요하다가 아닙니다. 거창한 목표보다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 서울에 사는 45세 김영수 씨. 김 씨는 2023년 설날에 거창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올해는 10kg 감량한다. 매일 1시간 운동한다. 책 50권 읽는다. 멋진 목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월 15일, 2주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매일 1시간 운동은 너무 힘들었고 10kg 감량은 너무 멀게 느껴졌고 책 50권은 처음부터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결국 김 씨는 다 포기했습니다. 역시 나는 안 돼. 그렇게 202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 설날. 이번엔 김 씨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거창한 목표 대신 아주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매일 10분만 걷는다. 매일 책 10페이지만 읽는다. 매일 물 한 잔 더 마신다. 너무 쉬워 보이죠? 하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너무 쉬워서 실패할 수가 없는 목표. 김 씨는 매일 1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작 10분이라고 생각했지만 10분이 익숙해지니 15분으로 늘었고 15분이 익숙해지니 20분으로 늘었습니다. 6개월 후 김 씨는 매일 1시간씩 걷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10페이지씩 읽다 보니 한 달에 책 한 권을 읽게 됐고 1년 후엔 12권을 읽었습니다. 50권엔 못 미쳤지만 작년에 빵권 읽은 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을 진짜로 깨달았어요. 거창한 목표를 세우면 부담되고 포기하게 되는데 작은 것부터 시작하니까 계속할 수 있더라고요. 당신의 작은 한 걸음. 올해 설날 여러분도 거창한 목표를 세우셨나요? 그렇다면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목표를 100분의 1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10kg 감량, 매일 100g씩만 줄이기. 매일 1시간 운동, 매일 10분만 걷기.
책 50권 읽기, 매일 10페이지만 읽기. 이렇게 줄이면 너무 쉬워서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죠?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실패할 수 없을 정도로 쉬운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매일 그것만 실천하세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두 번째 명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 중국 속담의 지혜. 두 번째 명언은 중국 속담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 부산에 사는 68세 박순자 어르신. 박 어르신은 평생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는 것. 어렸을 때 형편이 어려워 배우지 못했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고, 50대, 60대가 되니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68세가 됐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80세 할머니가 75세에 피아노를 시작해서 콩쿠르에서 상을 받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박 어르신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곧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8세에 시작하면 너무 늦은 거 아냐? 손가락도 안 움직일 텐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지. 고민하던 박 어르신에게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시작 안 하면 70세에도 못하고 80세에도 못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래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박 어르신은 동네 피아노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선생님도 처음엔 놀랐습니다. 어르신, 정말 배우시려고요? 네, 평생 하고 싶었어요.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건반을 누르기도 힘들었고, 악보 읽는 것도 어려웠고, 젊은 학생들과 비교되는 것도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30분씩 연습했습니다. 1년 후, 박 어르신은 엘리제를 위하여 앞부분을 칠 수 있게 됐습니다. 2년 후, 손주들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손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지금 박 어르신은 70세입니다. 여전히 매일 피아노를 칩니다. 68세에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요. 만약 너무 늦었어라고 포기했다면 지금 이 행복을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70세인데 2년 전에 시작 안 했으면 지금도 못 치고 있었겠죠. 당신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미 다 지나갔어. 젊었을 때 했어야 하는데. 그 생각을 버리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못합니다. 지금 40세라면 50세에도 못하고 지금 60세라면 70세에도 못합니다. 반대로 지금 시작하면 1년 후, 2년 후, 10년 후에 당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올해 설날 미루던 것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명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푸시킨의 시. 세 번째 명언은 러시아 시인 푸시킨의 시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전문은 이렇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간 것 그리워지리니. 이 시는 힘든 시기를 겪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최민수 씨의 이야기. 대구에 사는 52세 최민수 씨. 최 씨는 2022년에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20년간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52세, 재취업하기에는 애매한 나이였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퇴직금으로 버티면서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우울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20년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게 뭐야? 앞으로 어떻게 살지? 가족들에게 미안했고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시집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읽어보세요. 위로가 될 거예요. 그날 밤 최 씨는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읽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좋은 날이 온다는 거구나. 그날 이후 최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떨어져도 계속 지원했고 나이가 많아도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웠고 작은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드디어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연봉은 전보다 낮았지만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능력을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지금 최 씨는 말합니다. 2022년은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하지만 푸시킨의 시가 저를 버티게 했어요.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정말 그랬어요. 지금은 전보다 더 행복합니다. 힘든 시기를 견디는 법.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시기가 옵니다. 실직, 이별, 질병, 실패.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이제 희망이 없어. 하지만 푸시킨의 시를 기억하세요.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지금 힘들어도 이 시기는 지나갑니다. 영원히 힘든 날은 없습니다.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올해 설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이 시를 외워보세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 말이 당신을 버티게 해줄 겁니다. 네 번째 명언 행복은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 네 번째 명언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이 말의 핵심은 한 번의 큰 행동보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수진 씨의 이야기. 서울에 사는 34세 이수진 씨. 이 씨는 늘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직장 생활은 스트레스였고 인간관계는 피곤했고 미래는 불안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SNS를 보면 다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과 웃고 나만 불행한가?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심리학 유튜브를 봤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입니다. 그 영상에서는 행복 습관 3가지를 소개했습니다. 1. 매일 감사한 것 3가지 적기. 2. 매일 10분 산책하기. 3. 매일 좋아하는 것 하나 하기. 이 씨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일기.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핸드폰 메모에 적었습니다. 처음엔 뭘 적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늘 뭐가 좋았지? 하지만 억지로라도 찾아서 적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점심이 맛있었다. 퇴근길이 막히지 않았다.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주쯤 지나니까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것을 찾게 됐습니다. 오늘은 뭐가 좋았지? 하고 하루 종일 의식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10분 산책. 점심시간에 10분만 밖에 나가서 걸었습니다. 처음엔 고작 10분? 이라고 생각했지만 10분이 쌓이니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졌습니다. 세 번째,
좋아하는 것 하기. 매일 딱 하나씩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듣기, 좋아하는 유튜브 보기, 좋아하는 간식 먹기.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3개월 후, 이 씨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도 괜찮은 하루였네 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씨는 말합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습관이더라고요.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매일 몸을 움직이고 매일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씩 하니까 인생이 달라졌어요. 행복 습관 만들기. 이수진 씨처럼 행복은 습관입니다. 한번 크게 웃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웃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번 큰 여행 가는 것보다 매일 작은 기쁨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올해 설날 행복 습관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마이너스 매일 감사일기 쓰기. 마이너스 매일 10분 산책하기. 마이너스 매일 좋아하는 음악 듣기. 마이너스 매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하기. 마이너스 매일 웃을 수 있는 영상 보기. 뭐든 좋습니다. 매일 반복하세요. 그러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5번째 명언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 5번째 명언은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말입니다. 비교는 기쁨을 앗아가는 도둑이다. 현대인의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일까요? 바로 끊임없는 비교입니다. 정현우 씨의 이야기. 인천에 사는 29세 정현우 씨. 정 씨는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대학 동기어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친구 B는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고 고등학교 친구 C는 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SNS를 보면 다들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멋진 차, 넓은 집, 해외여행, 행복한 가족. 그에 비해 자신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연애도 못하고 매달 월급으로 겨우 버티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정 씨는 우울했습니다. SNS를 볼 때마다 열등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대기업 다니는 어를 만났습니다. 어는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것 같았지만 술 한잔 하고 나니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매일 야근에 주말 출근이야. 월급은 많이 받지만 쓸 시간이 없어. 건강검진에서 과로 경고받았어. 정 씨는 놀랐습니다. 진짜? SNS에는 맨날 행복해 보이던데? SNS는 좋은 것만 올리는 거잖아. 누가 힘든 거 올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보는 건 남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고 내가 사는 건 내 인생의 풀버전이구나. 엄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B는 육아 스트레스로 힘들어했고 사업하는 C는 빚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들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였지만 각자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 씨는 비교하는 걸 멈췄습니다. SNS도 줄였습니다. 대신 자기 인생에 집중했습니다. 나는 나대로 괜찮아.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 6개월 후 정 씨는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연봉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비교를 멈추니까 행복해졌어요. 남들이 뭘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요. 비교를 멈추는 법. 현대인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SNS, 뉴스, 주변 사람 비교할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루즈벨트의 말을 기억하세요. 비교는 기쁨을 앗아가는 도둑이다. 올해 설날 비교를 멈추기로 결심하세요. SNS 사용을 줄이고 남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6번째 명언.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이다.
존 레논의 말. 여섯 번째 명언은 비틀즈의 존 레논이 한 말입니다. 인생은 내가 다른 계획을 세우느라 바쁠 때 일어나는 일이다. 강민지 씨의 이야기. 부산에 사는 38세 강민지 씨. 강 씨는 늘 미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20대엔 생각했습니다. 30대 되면 결혼하고 안정될 거야. 30대가 됐지만 결혼은 안 했고 이번엔 생각했습니다. 40대 되면 승진하고 여유로워질 거야. 늘 미래를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엔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문제는 나중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0대가 되어도 또 다른 걱정이 생기고 50대가 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날 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나중만 기다리며 살았구나. 정작 지금 이 순간은 즐기지 못했구나. 그날부터 강 씨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오늘을 살자. 미래 걱정은 내일하고 오늘은 오늘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에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주말에 좋아하는 카페에 가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6개월 후 강 씨는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미래만 기다리지 말고 지금을 살아야 해요.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이니까요. 오늘을 사는 법. 많은 사람들이 미래만 바라보며 살다가 인생을 놓칩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승진하면 여유로워질 거야. 은퇴하면 편해질 거야.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존 레논의 말을 기억하세요. 인생은 내가 다른 계획을 세우느라 바쁠 때 일어나는 일이다. 올해 설날, 오늘을 사는 법을 배우세요. 미래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7번째 명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에디슨의 이야기. 7번째 명언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 말은 발명왕 에디슨이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만 번 실패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1만 번이나 실패해서 낙담하지 않았습니까? 에디슨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나는 1만 가지 방법이 안 된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송재호 씨의 이야기. 대전에 사는 45세 송재호 씨. 송 씨는 작은 치킨집을 운영했습니다. 처음 1년은 잘 됐습니다. 하지만 2년 차부터 손님이 줄었고 3년 차엔 적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송 씨는 낙담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한 게 잘못이었나? 나는 사업 재능이 없나 봐. 하지만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야.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송 씨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치킨집이 아닌 족발집을 시작했습니다. 치킨집을 하면서 배운 것들을 족발집에 적용했습니다. 메뉴 개발, 위생관리, 고객 응대, 마케팅. 치킨집에서 실패했던 것들을 족발집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족발집은 대박이 났습니다. 손님이 줄을 섰고 배달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지금 송 씨는 말합니다. 치킨집을 실패하지 않았다면 족발집도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실패는 정말 성공의 어머니더라고요. 실패를 대하는 태도. 인생에서 실패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실패를 끝으로 보면 거기서 멈춥니다. 하지만 실패를 배움으로 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올해 설날, 혹시 작년에 실패한 게 있나요? 그 실패를 끝으로 보지 말고 배움으로 보세요. 나는 이런 걸 배웠구나. 다음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8번째 명언. 건강이 최고다.
쇼펜하우어의 지혜. 8번째 명언은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건강은 모든 것이 아니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이 말은 나이 들수록 더 와닿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 서울에 사는 65세 김철수 어르신. 김 어르신은 평생 건강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20대, 30대엔 밤샘 근무, 40대, 50대엔 과로와 스트레스, 60대까지 담배와 술. 나는 괜찮아 건강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3세 되던 해 건강검진에서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라도 관리 안 하시면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구나. 그날부터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고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3개월 후 몸이 달라졌습니다. 숨이 덜 차고 피로가 덜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수월했습니다. 1년 후 혈당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김 어르신은 말합니다.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제야 건강이 최고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건강 관리하기. 젊을 땐 건강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 설날 건강 관리를 시작하세요. 마이너스 매일 30분 걷기. 마이너스 담배 끊기. 마이너스 술 줄이기. 마이너스 채소 많이 먹기. 마이너스 물 많이 마시기. 마이너스 정기 검진 받기. 건강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마무리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날에 명언을 실천하세요. 자, 여기까지 8가지 명언을 소개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1.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2.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 지금 시작하기. 3.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힘든 시기 견디기. 4. 행복은 습관이다. 매일 작은 기쁨 찾기. 5. 비교는 불행의 시작. 남과 비교하지 않기. 6.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이다. 오늘을 살기. 7.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실패를 배움으로 보기. 8. 건강이 최고다. 건강 관리하기. 명언은 실천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명언을 듣는 것만으로는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올해 설날 8가지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매일 반복하고 비교하지 말고 오늘을 즐기세요. 그러면 1년 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한 명언들이 올 한 해 당신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힘들 때 이 명언들을 떠올리세요. 그러면 조금은 더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